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실행되면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과학기술이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조들은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민족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가운데에서 약소국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살펴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인양요, 신민양요 이때 대원군이 척합이만 안 세웠어도 우리는 산업화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3차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인터넷혁명, IT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변화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누구냐? 왜 트럼프가 됐느냐? 트럼프는 뉴욕 퀸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쳤고요. 그래서 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것은 뉴 이코노믹 등장과 백인 중산층 근로자가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이후의 금융자유화로 시작해서 금융기관 간 경쟁 과열로 금융수수료가 인하된 게 원인이 됩니다. 글로벌리즘을 보면 해외 이민이 자유화가 돼가지고요. 저임금 이민자 대량 고용을 하게 되고 저가격 제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비첨단 산업이 도산이 돼서 경영 악화가 되기 때문에 실업 비정규화직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6대 기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American First Energy Plan. 에너지 플랜은 미국 제일.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그 6개의 기조가 있습니다.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국 재건, 법질서 구축. 모든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 이 6가지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보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시각은 어떤 거냐? 국민 안정과 경제 발전, 국민 복지 수준 제고, 과학과 기술의 성과는 모든 게 국가 혁신의 기술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여기에 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많은 지금까지 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제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과학기술의 정책의 중점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가 안전 및 보안 강화. 두 번째, ICT 및 스페이스 기술. 세 번째, 나노테크놀로지. 네 번째, 에너지. 여기에 대해 모든 것을 미국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과학기술 담당은 어디서 하냐? OSTP라고 여기서 기초과학, 과학교육, 기타 과학 분야를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을 누가 하냐? 트럼프는 과학기술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Science Advisor to the President인데 이 사람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내외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인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오바마가 취임하기 전에 벌써 하버드대 홀드런 박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했는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과학기술 비서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의
무지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갖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체스 장기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그 전임자가 체스를 하다 나가면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다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기를 계속 둔다, 바둑을 계속 둔다. 이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그 체스 게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혁신 분야에서는 우주 탐사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 인터넷은 국민 모니터링에 반대하고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호 시스템을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에너지 지급 실현을 위한 풍력, 태양력, 원자력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 교육에서는 지역상에 따른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인 경우 미국 체류를 하지만 합법적 거주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H1 비자는 규제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에너지 개발 인프라 투자 촉진에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겠다. 무역 장벽 도입, 엄격한 이민 통제, 러스트벨트 지역 산업화를 통한 백인 근로자의 직장 안정화, 친시장 친개혁 트럼프 노믹스죠. 그래서 현재 2% 성장률을 갖다 5%로 끌어올리겠다. R&D 부분에서는요. 국립보건 R&D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했었고요. 사회 기반 시설 등 현안 과제에 해결을 위해서 그 예산을 갖다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R&D 기조 방향하고 정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학 분야의 의학에서는 인간 베어주기 연구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세금 재정에서는 현행 법인세율이 35%인데요. 15%까지 인하하고 해외 역자금 경우 법인세율을 10%로 인하해서 미국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보면 미국이 35%인데 개인소득이 법인세가 35%인데 이걸 15%까지 낮추게 하겠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22%입니다. 무역 부분에서는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TPP 탈퇴 등 뭐 FTA 재협상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미국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이민자들이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이중 STEM 분야를 전공해놨는데 S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드매틱스, 수학입니다. 이민 부분에서는 벌써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제2의 만리장성 3,800km를 장벽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나 본국 송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고용정책에서는 강력한 이민 통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로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향후 과제로서는 과학자들이 과학정책이 미국이 연구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된 유학이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이런 허황된 말씀도 하셨고, 애플의 국내 제조 리시어링이라고 그러죠. 이 반대말이 업시어링인데요. 인건비가 쌓여서 해외로 나간 제조 공장을 다시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국내로 다시 유치시키는 걸 리시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노동비가 비싼 미국 내 제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실리콘밸리는 어떤 관계냐? 과학기술산업회관에 제시한 비전 정책은 트럼프는 거의 빈 캠퍼스와 같습니다. 트럼프가 IT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IT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사실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IT 업체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반대했었죠. 특히 FTA 재협상 같은 경우, 뭐 이민 정책 이런 거는 미국 IT 업체의 해외 제품 판매라든지 기술 인력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의 IT 정책 미칠 영향을 예견한다는 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선거일이 돼서야 트럼프는 통신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미국 인프라 정부 투자 관련해 처음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넣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시위하는 모습이고요. 반이민 정책 때문에 구글 시위에 참여한 2천여 명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구글이나 애플이나 모든 IT 선진 업체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애플 등 97개사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 아마존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테슬라는 뺐습니다. 트럼프는 FBI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애플에게 제기했었고요. 아마존에게 독점 금지법에 저촉될 경고도 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IT 업체들은 떠나느냐 남느냐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마크 주크버그, 팀 쿡, 아마존의 제크 베존스, 이민이나 보안, 우주개발 이쪽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현재 핫한 두 인물입니다. 제프리 아이제너, 피터 틸. 이분들이 트럼프 IT 정책에 얼마나 개입해서 중요한 정책을 하는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실리콘밸리의 첫 테크 서밋 회의 내용은 오픈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팀 쿡이라든지 레리 페이지 등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술계 유명인사 자문회의를 해서 기업인들의 태도를 유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릿속에 당신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입에 발린 말이지 정책으로 뒷받침될 것이 두고 봐야 하는 게 속내입니다. 수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은 자본을 투자할 벤처 투자가를 찾아 여전히 실리콘밸리에 몰리는 추세입니다. 과학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은 미국은 R&D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도자들이 기초과학 R&D 예산의 중요성을 이해해서 중국의 목표는 2020년, 2030년 세계 시장을 점유한다고 합니다. 세계 전자제품의 약 84%가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제들이 IT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저임금 노동자를 갖다가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 아웃소싱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책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이런 트럼프 정부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변화시키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IT, 자동차가 2021년까지 217억 달러 손해가 발생하고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을 중시한다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S업체에 미국의 작년에 시장 점유율은 약 35%인데 이 미국이
IT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는 S업체로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15일 되면 FTA 체결된 지 5년이 됩니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미국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 산업계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의 강점은 제조업과 IT 강국입니다. 그것을 융합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래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분들에게 간략 하나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이민 정책에 대한 그 미국 사회의 반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이 반발하는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 방향 말고 그 현재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공관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게 밸런스를 맞춰갈 것인가의 문제고, 어차피 우리는 5년 트럼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 정책을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미국 경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 반대하는 세력들, 그 집단들이나 그쪽이 어떠한 의견들을 예시하는지, 그게 어떤 그룹이 있는지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 트럼프 대통령 정책만을 본다면 단계적인 대응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만들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고, 이게 대응 방향이 일면 다르고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안을 짤 수는 없는 거고, 미국 아까 이제 교역 규모나 협력 규모에서 미국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글로벌한 기술 리더국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하고 신기술에 대한 시장으로서 중요하지만 중국이란 우리 이게 있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과 대미국 정책을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가 좀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단기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주된 정책이 어떤 친기업적, 그다음에 친산업적이란 정책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단어가 이제 뜨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독일의 그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그 신흥국의 어떤 그 공장을 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공장을 이제 올리면 이제 기업의 그런 만큼 그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의 그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독일로 이제 그 공장을 이전을 한 건데,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거는 이제 자동화나 공장화 시스템을 이제 자동화를 해서 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장 시스템을 이제 독일 본사에다 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앞으로 그런 신흥국을 통해서 그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지었던 그런 혜택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제 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다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주된 정책이 어떤 이런 과학기술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향해서 공장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 물론 그 교량이나 항만, 공항 시설 등이 이제 미국 현재 그 시설 등급으로 보면 D, 평점으로 보면 D 해서 지금 필요한 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디지털화한다는 이제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떻게 인프라를 좀 잘 구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오프쇼어링 정책이 더 확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좀 보다 보면은 클린턴 정부, 그다음에 부시 정권, 그다음에 오바마 정권까지 이제 최근에 어떤 데이터 매년 8년간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 건수를 보면은 최근에 그 오바마 정권 들어서면서 이 기술 장벽 관련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전 세계적 미국이 이제 전세적으로 하는 건수나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런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이런 기술 부분 기술 장벽에 관련된 조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뭐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도 물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자체를 이미 기술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상황에다가 트럼프 정책이 더 이제 확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좀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